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이죠.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의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 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노무 이슈와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창경민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회사 매출도 참 중요하지만 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라지는 각종 인사노무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보니까 가장 민감한 사항인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사실 매년 조금 개정이 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대표님들께서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에 놓치시고 가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이죠. 그래서 매년 챙기셔야 되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10,000원을 넘었어요. 네, 최초로 10,000원이 넘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우리의 일주일에 40시간 근무, 월 따져서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 1030원에 209시간 곱한 296,270원이 우리가 월 급의 최저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가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1.7%가 인상이 된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 최소 한 12,036원 정도, 그리고 일당 근로자 8시간 정도 일하시는 일당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네. 최소 96,288원. 이게 그러니까 주요 수당까지 포함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기본 금액하고 주휴수당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효력이 발생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시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근로계약서상의 네. 주휴수당하고 이게 구분이 돼서 네. 주겠다라는 네. 게 명시돼야지 이렇게 금액을 준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게 요즘에 하도 저출산 네, 하니까 육아 관련된 지원법이 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 기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것들을 지원제도 흔히 저희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법에는 근로기준법, 네.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오. 그리고 고용보험법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면서 네. 2025년 2월 23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오. 상황이고요.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육아휴직제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네. 그 기간이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최대 1년이었는데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경우는 6개월을 이렇게 부여하는 부분들이 또 새로 개정되었고요. 네. 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는 3번에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이번에 4번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 이렇게 개정법이 발효가 됐고요. 네네. 육아휴직 다음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출산 휴가가 가능한데 배우자 그렇죠. 출산 휴가라 부르고 예전에는 현행법에는 기간이 12일로 있었지만 이제는 20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법이 시행 이후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가 10일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어서 20일의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미 사용한 그 휴가 일수는 차감되는 그렇죠.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네. 현행법은 중소기업 한에서 근로자 5일이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한에서 20일. 그러니까 20일이면 20일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정부에서. 네, 맞습니다. 예전엔 10일 기간에 5일만 지원이 그러니까. 되었다라면은 개정된 법은 20일 기간 중 20일을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이 사용 방법도 2번에 나눠 사용하시던 현행법에서 4번에 나눠 사용하는 개정법이 발효가 됐고요. 네. 또 그 사용 기한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개정된 법에는 출산 후 120일까지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도록 기한도 좀 여유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가 육아기일 때 네. 근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청구할 수 있는 오.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그 네. 대상으로 했다라면은 네. 이제 개정되는 법에서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그 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조차도 예전에는 최대 2년이었지만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최대 3년 오. 이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사용도 최소 3개월 이상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사용 훨씬 쪼개서 네, 많이 네, 쓸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1개월 단위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임신한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이 가능했지만은 이 부분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하고요. 오. 단 유산 및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한해서 또 연차를 산정할 때도 연차 산정 시 육아기,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 시간이 개정된 법에서는 연차 산정 시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단축된 것까지도 다 써주겠다. 연차 네. 산정할 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산 전 후에 휴가에 대해서도 90일 휴가 부여했었던 예전 법에서 네. 다태아 경우 120일이었거든요. 근데 개정된 법에서는 90일의 휴가 부여이지만 미숙아를 출산했다거나 다태할 경우에 100일, 120일 이렇게 네. 미수가 출산이 추가가 된 거네요. 100일 네, 정도가. 맞습니다. 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난임도 많이 맞아요. 겪고 있는 그런 진짜 분들이기 많더라고요. 주변에 때문에 보니까. 네, 난임 치료에 관해서도 뭐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할 때 그 기간이 예전에는 연간 3일 정도 오. 1일 유급으로 해서 이렇게 기간을 산정했다라면 개정법에서는 연간 6일까지로 지원되도록 오. 그리고 2일 유급으로 주고요. 네네. 정부 지원은 예전에는 없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 2일이 우리 오. 개정법에서는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예전엔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사업주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되어서 오. 이런 개인적인 난임이라든가 이런 치료들을 조금 편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출산 육아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 현상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 네. 인력을 또 수급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네. 예전에는 월 80만 원 정도였다라면은 개정된 법에는 월 120만 원. 또 동료 업무에 대한 분담 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따라면은 개정법에서는 월 2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정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도 플러스해서 쳐준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또 대체 인력 지원금이나 업무 부담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조건들이 너무 다양하고 지원 제도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회사의 우리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들을 잘 네.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대체 인력 지원금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회사마다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네. 요건을 좀 확인을 해서 네, 해당이 맞습니다. 되는지 그걸 네. 좀 봐야겠어요. 네, 무조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네. 휴가를 주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휴가를 내는 그 기간에 또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게 육아휴직 시에 이제 급여가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것도 좀 바뀌었다고. 네, 맞습니다. 뭐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네, 네. 육아휴직 시 발생된 급여들도 근로기준법상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 통상 임금의 80% 정도를 육아휴직 했을 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네. 그 상한선은 한 150만 원 정도였으면은 최고 150만 네. 원까지밖에 안 준 거네요, 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개정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퍼센테이지 통상 임금의 퍼센테이지 증가할 뿐더러 상한액도 증가했는데요. 오. 1에서 3개월, 3월까지에 한해서는 네. 우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한액은 250만 원. 250. 4에서 6개월 정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하지만 상한액은 한 200만 원 200만 정도이시고요. 원. 7개월 이상부터 종료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만 원으로서 상한액 16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후 지급제라고 해서 네. 사업장에 다시 복귀했을 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나서 그 육아휴직 급여 25% 일괄 지급했던 그런 예전 규정들이 개정된 법에서는 폐지가 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폐지가 되고 네. 차라리 육아휴직 동안에 네. 좀 더 월급을 네. 높여준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을 총 사용했을 때 상한액이 예전에는 1,800만 원이 상한선이었지만 지금 바뀐 개정법에 의해서는 2,310만 원으로서 한 51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510만 원만큼을 더 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사업주 대표님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돈이 잘 안 돌게 네, 되고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좀 체불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게 그냥 체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좀 제재가 강화됐다고. 네, 네. 맞습니다. 뭐 피치 못하게 월급이 뭐 조금 뭐 연체되거나 밀릴 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체불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운 그렇죠.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인 맞아요. 만큼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거나 또 네. 임금 등 체불 자료들을 제공해서 형사처벌 등 체불 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고의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이 계속된다라면은 그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를 좀 강화하는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오, 네. 네, 시행은 뭐 2025년 10월 23일이지만 네. 어쨌든 이런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가 강화되는 부분들인데 네. 첫 번째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의무가 또 신설되었고요. 20%. 네, 또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정부 지원, 공공 입찰에 대해서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또 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고요. 네. 또 명단 공개가 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제재를 또 강화했고요. 네. 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서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상습적으로 하는 건 고의가 있다고 보고는 네, 네. 제재를 엄청 강화하겠다. 네, 웬만하면 맞습니다. 체불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체불하는 네, 경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기가 또 어렵다 보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장 업종별로 지금 어려운 업종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다 보니 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상황이 예견됐을 땐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좀 채용이나 이런 거 고용을 좀 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노무 지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좀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또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 한번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지원금도 매년 바뀌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바뀌는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준비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이 지원금, 장려금들을 잘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첫 번째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으로서 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네.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사실 2025년도에 좀 개정되면서 일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2024년도에는 유형이 단 한 가지 유형, 취업 애로 청년에 한해서 이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네. 지원 기간은 2년 정도로 해서 1년차 720만 원, 2년차 4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네. 사업주에게. 네. 2025년도부터는 이 단일 유형인 취업 애로 청년이 아니라 취업 애로 청년 혹은 빈 일자리 업종 청년이라고 해서 네네. 제조업이나 물류운송업, 그리고 보건복지업, 운시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은 빈 일자리 업종 청년이라고 해서 유형 2로서 다시금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유형 원인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좀 말씀드리면 지원 기간은 1년이고요. 1년 동안 총 720만 원이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네, 지급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60만 원씩 12개월간 분할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네네. 단 작년과 같이 청년에게는 지원금은 사실 없는 부분들이고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네. 없습니다.
근데 유형 추가 신설이 됐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빈 일자리 업종 청년, 제조업이나 물류운송 이 업종에 속하신 15세에서 34세 청년이시다라면은 네. 이 지원 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이 지원이 되고요. 사업주에게 720만 원 지급되는 것도 동일합니다만 네. 유형 2에서는 유형 1과 다르게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그 총액은 480만 원, 네네. 240만 원씩 두 차례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네. 오. 네. 빈자리 업종에 관련된 청년은 이 취업 애로 청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유형에 해당 여부 상관없이 없이? 지원금 가능하고요. 아, 네. 뭐 사실 여기 34세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군대를 다녀온 경우 병역으로 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고령화가 또 문제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 또 있다고.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청년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 지원금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분들을 지원했을 경우에도 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건이 충족이 되셔야 되고요. 네. 그 중에 사업주로서의 요건은 사업 개시일이 1년을 초과하셔야 되고요. 네.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혹은 중견 기업 네. 이런 요건이 있고요. 보통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 거의 다 포함이라고 네, 봐야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인원이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월 평균보다 증가해야 된다. 결국은 증가해야 네, 된다. 네, 고용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근로자의 요건은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이 초과된 만 60세 이상이신 분이셔야 되고요. 오. 매월 마지막 날 기준입니다. 네.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1년 초과되신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네. 근로자 1인당 분기에 30만 원, 오. 최대 8분기가 지급되기 때문에 2년간 총액 240만 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네. 지급이 되고요. 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 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 정도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중소기업에서 참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취업도 안 되지만 고용도 어렵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다른 내용 중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들을 잘 인지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